종묘 한 번씩 가보셨나요? 종묘는 조선 왕조의 역대 국왕들과 왕후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례를 봉행하는 유교사당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드라마에서 말하는 종묘와 사직에서 종묘가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조선을 상징하는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식민 시절 일본은 종묘를 없애지 않았을까요? 순종은 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본인이 죽을 때까지 종묘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죽고 나서도 해방될 때까지 종묘에는 향이 꺼지질 않았죠. 조선은 망했는데 조선 임금의 위패를 모시는 종묘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항복하여 조선에서 철수하는 그날까지 종묘에는 언제나 관리들이 청소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1904년 2월 10일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같은 해 2월 23일 일본은 대한제국당을 군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기 한 달 전 외부 대신이었던 이지용이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를 찾아가 황제가 의정서에 대한 의사가 확정되어 체결하면 될 듯 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하야시는 이지용에게 운동비 1만 엔을 전달하였고 결국 이지용은 황제의 위임장을 들고 하야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생명을 걸고 이 건 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일본 정부에서도 충분한 신뢰를 보여주길 바란다. 이지용이 한 말입니다. 2월 12일 대한제국 정부는 각 군단위 행정구역에 숙박 및 군수 일체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발신자는 외부 대신 이지용이었습니다. 그는 한성판윤 김규희에게 일본군 군수품 수송을 위해 매일 인부 600명을 지체 없이 모집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2일 뒤 한일 의정서가 체결됐습니다. 즉 이미 조선은 조금씩 팔려나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904년 고종은 본인과 두 아들 그리고 영친왕의 이름으로 러일전쟁 군자금 명목으로 일본에 18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일본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아련했다고 합니다. 둘의 대화 도중 고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정에 대하여 경으로부터 들을 이야기가 많으니 짐이 최고 고문이 되어 평상복을 입고 언제든지 짐이 자문에 답해주길 희망한다. 이토 히로부미가 두 번째 고종을 아련할 때는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를 추켜 세우기까지 합니다. 다음날 이토 히로부미는 국내부 대신 민병석을 불러 고종에게 군자금을 받은 답례로 일본 돈 30만 엔을 황제에게 바치려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고종은 거절은 예의에 어긋난다며 그 돈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30만 엔은 현재 시가로 약 300억이 넘는 돈입니다. 또한 고종은 일본의 경부선 철도에 대하여 고종이 가진 지분의 보장과 향후 경의선 지분 또한 보장을 확약받았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추가로 50만 엔을 고종에게 바쳤습니다. 한일 의정서 체결 직후 고종이 일본으로부터 80만 엔을 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약 800에서 900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30만 엔을 받은 고종은 이틀 뒤 이토 히로부미에게 대한제국 최고 훈장인 금척 대수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고종은 주한 일본 공사관 직원 전원과 대사 수행원 전원, 이토 히로부미가 타고 온 군함 함장까지 일본인 전원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넘긴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조선인이 분노했습니다. 을사오적을 처단하라는 상소가 여기저기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바로 그 을사오적들이 고종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상소 내용은 이러합니다. 조약에 대한 죄를 정부에 돌린다면 8인 모두 책임이 있는데 왜 하필 5인이 죄인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돌볼 겨를이 없이 하였건만 허다한 백성들 속에 깨닫고 분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개 한 마리가 짖으니 모두 개가 따라하듯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억울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걸까요? 네, 사실은 이러합니다. 을사늑약 협약 당시 대한제국 대신들은 연대에서 외교권 체결은 안 된다고 결의했는데 정작 황제는 짐의 뜻에 맞게 모양 좋게 조처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요?
뭐 여하튼 그래서 대신들이 협상장에 재입장했는데 협상의 난항을 겪으니까 협상 측 대표였던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직접 만나 담판을 짓고자 아련을 요청했는데 국내부 대신을 통해 인후통을 앓고 있어 만남이 어려우니 모름지기 모양 좋게 협상하길 바란다 이렇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라의 외교권이 달린 중대한 협상을 인후통 때문에 알아서 하라뇨. 머리 아프다고 알아서 하라고요? 무슨 죽을 병입니까? 이런 나라의 위기에서 고종은 모든 책임을 대신들에게 밀어버렸습니다. 결국 대신들은 임금님 구색에 맞게 알아서 했더니 왜 우리만 욕을 먹냐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을사늑약은 체결되었고 조약 체결을 반대했던 의정부 참정 항규설은 황제의 지척에서 온당치 못한 행동을 했다며 조약 당일 파면당했고 조약 체결 당사자인 외부 대신 박재수는 참정 대신으로 승진합니다. 고종은 또한 인심을 도발시키는 상소자들을 가둬두기 위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심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종의 행동에 대하여 옳지 못함을 바로잡으라는 많은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소에도 고종은 대수롭지 않으며 알아서 할 테니 그리 알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했는데 말이죠. 1910년 8월 16일 이완용이 데라우치 총리가 마련한 조약안이 대한민국 어전회의에 통과됩니다. 그날 오후 이완용이 데라우치를 찾아가 조약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그렇게 조선을 일본에 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종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종은 나라가 망했지만 죽을 때까지 종묘를 찾아갔습니다. 황제에서 이왕으로 격화된 순종은 신민 본국의 일본 천황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덕분에 순종은 궁궐에서 안락하게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고종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해당 내용은 박종인 저자의 광화문 괴담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